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린 메이 이겨낸 반도체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의 첫날인데 6월도 대장 섹터 예약이 된 것일까요? 이건 아침에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대부분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밀렸고 AI 테마주 적자 기업이긴 한데 AI 기술력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었던 C3.AI도 많이 밀렸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인텔이 좀 올랐어요. 인텔이 한 4% 가까이 올랐죠.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엔비디아 GPU 공장 받아서 가동해서 만들 가능성이 또 물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젠승황 CEO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이제 물량 TSMC가 받아가는데 그 다음 받아갈 곳이 이제 삼성전자고 그 다음이 아마 인텔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도체 사실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 또 추가 이 새로운 산업이라는 동력, AI라는 모멘텀도 이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반도체 기업들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죠.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오래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럼 다음 주도주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아, 반도체 다음은 뭐예요? 이거요? 어느 시점에서나 예. 다음 주도주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언제나. 그렇죠. 예. 당연한 질문이시겠죠. 네네. 다음에 뭐가 할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예.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2월 달에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몰랐었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이러한 투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별로였는데요. 올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장투하신 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을 거고요. 반도체 업황 수출 데이터 보면서 최악이다. 가격 하락, 재고 비율, 출하 비율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아직까지 턴하는 모습은 안 보였지만은 맞아요. 5월달 주도주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때 앞으로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시장 내에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5월달 같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럼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엔비디아가 여기서 훨씬 더 세게 가주면 돼요. 아, 예.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다 같이 가겠죠. 하지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대감 때문이고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지표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표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체들의 재고 비율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반기에 서버용 디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지표 지금 어제 4월달 글로벌 스마트폰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요. 박살이 났어요.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월달 들어서면서는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지표들이 좀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들 아직까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견지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5월달 같은 상승세가 나타나기에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쉼 없이 막 달리다 보면 숨이 이제 껄떡껄떡 찰 때가 됐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숨 돌리고 갈게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될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떤 쪽부터 이제 보면 좋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네, 현재 저는 뭐 IDM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그렇죠. 예.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조금은 조정 구간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저의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20년도 초반 대비해서 아직까지 한 4.5%가량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예. SK하이닉스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여력이 조금 더 많다라는 측면인데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마디 지수라고 하는 지수 기준으로서의 2600선과 직전 저항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680선의 도전들이 각각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은 예.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그나마 안정적인 대피처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현재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 종목 기준별로 보면은 HPSP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HBM이나 미래반도체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움직이는 시점을 좀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대장주는 삼성전자, 그 아랫단에 위치한 소부장은 예전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네. 시세를 많이 냈었던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반도체, HPSP, 또 뭐죠? 가온칩스 가온칩스 같은 세 종목 기업들이죠. 놓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가 다 다른데 예, 장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하우스, 맞아요. 그리고 뭐 가온칩스가 디자인하우스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한미반도체는- 장비 쪽 마이크로소프트하는 MVSP 하는 장비 업체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사트라든지 HBM3와 연관되어 있는 또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예, 오사트배는 이제 외주 후공정 주는 쪽. 네. 삼성전자가 아마 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는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에서 그 부채한도 협상에 음. 대한 그 안건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상원으로 이제 넘어가겠지만 사실상 이제 상원에서는 그죠.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디폴트 우려는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큰 그림 간략하게 그려주신다면. 네, 우선 이제 대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이 제퍼슨인가요? 부의장, 페드 네. 부의장 내정자의 언급, 지명이 된. 그렇죠.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 동결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매파적 동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 올릴 거야. 안 올리는 거 기대하지 마. 이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예. 7명의 위원이 모두 다 3.75 가능성이 열어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결하면서. 예.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지금 스탠스 자체는 동결은 하지만 우리는 매파적이야라는 것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 걱정했었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경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 어제 이제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특히 이제 중국, 일본, 한국과 일본은 산업 생산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통계국 기준의 5월 PM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로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예측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단의 저항대를 쉽게 돌파하면서 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마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2600선, 2680선에서의 도전 시점에서 그 가격대를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 그리고 예. 다가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종목별 수익률 대응, 이런 쪽으로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지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네. 매크로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시장 살펴볼 건너야 될 허들들이 좀 많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스탠스 그 안에서 종목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항암 올림픽이라고 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간 6월 2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USA라고 일컬어지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6월 5일부터 9일 열립니다. 이쪽에 이제 참가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임상 쪽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참가의 수인데 네. 이쪽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전방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등록한 기업 수만 전 세계적으로 9,000개가 넘고 우리나라에서만 한 500개 정도 넘는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많이 겹치기는 해요. 뭐 CDMO나 ADC가 네. 겹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키워드가 되는 게 AI, 요즘 의료하고 AI 이거 접목이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여기서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관련 기업 기입을 해봤고 AI 우리나라 세 기업 네. 대표적으로 있는데 다 급등이에요. 오늘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파마리서치까지 뭐 신고가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사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은 사실 유한양이라고 유한양.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오늘 참가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놈은 좋고 어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 3%씩 하락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임상종약학회에 대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같이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 쪽에 뉴스 소식이 계속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테마의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일부 쉬어가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좋았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예. 오늘 바이오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바이오주들도 테마의 순환매에 속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있는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중심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 쪽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떠한 한 종목을 특정하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이 워낙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AI와 결합된 의료기기 쪽에서는 루닛이라는 기업이 지금 종양학회까지 포함된 모멘텀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루닛이 수급적으로는 보호 예수가 풀렸죠. 네. 그래가지고 수급 캡이 없는 상태에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만 원 공모가로 시작했다가 한 반년 이후에 주가 회복하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라도 따라가야 돼? 라는 질문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뭐 항상 첫째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주가가 높아졌을 때 예. 관심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될 때는 뭐 관심을 못 받다가 근데 이거 사봐야 돼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종목군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는 전략 자체는 며칠 조정이 나올 때 추세가 안 깨지는 상황 속에서 그 추세라는 게 뭐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 11선, 21선 많은 선들을 보시겠지만은 네. 추세적인 부분으로서 깨지지 않았을 때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종양학회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매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마무리 될 때 흔들릴 가능성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바이오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 일단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이제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 테마주였고요. 특히 이제 무선 충전기 관련 기업들의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네. 허가 따로따로 받고 그 정부의 승인이 있었었는데 이 허가제 폐지하고 그냥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대기업은 뭐 LG, SK 등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K가 굉장히 요즘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아침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제 들썩일 때마다 질문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기업 중에서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이 네, 크지는 거의 않기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충전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적인 도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큐셀 위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SK 같은 경우도 이제 네트웍스라든지 현대차그룹은 그룹사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해봤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이 얼마나 될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밑에 단에 놓여져 있는 작은 기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기 판매하는 걸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해당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종목군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급등했었던 소재나 일부 셀 기업들 이런 쪽들이 좀 쉬어가면서 후발주자로서 부품이나 충전기 관련주들이 좀 한 번씩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전기차 시장 혹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군들보다는 베타가 훨씬 높은 양극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셀 기업들 이런 쪽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는 할까요? 그렇죠. 했죠? 이제 다른 사업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 충전기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 영역들이 있는 회사들이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사적으로는 실적이 나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성 움직임, 그러니까 수급에 기대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전기차의 사업에 긍정적으로 본다 한다면 양극재 등의 배터리 관련 기업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평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